비타민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매일 비타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알고 드시고 계신 건가요? 혹시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천연 비타민만이 최고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사실 이런 생각들 중에는 오해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비타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어떤 비타민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먼저 비타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예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직접 만들 수 없거나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야 하는 거죠. 현재까지 발견된 비타민은 총 13가지 종류인데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9종과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4종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될 수 있어서 과다 섭취 시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차이죠? 그럼 이제 각 비타민의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두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비타민 B군 에너지의 원동력. 비타민 B군은 8종류나 되는 대가족이에요. 이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죠. 특히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비타민 B12는 정말 놀라운데요. 뇌 기능과 신경계 건강에 필수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B12 부족이 치매 위험을 40%까지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2. 비타민 C 최강의 항산화제. 비타민 C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면역력의 왕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폴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줘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인데요. 매일 1000mg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지속 기간이 평균 18% 단축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비타민 A 시력의 수호자. 비타민 A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위험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죠. 세계보건기구 연구에서는 비타민 A 보충으로 어린이 감염병 사망률이 2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2. 비타민 D 뼈 건강의 수호신.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예요.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햇빛 노출이 줄어들었거든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면역력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이 호흡기 감염 위험이 42%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랍죠? 3. 비타민 E 세포막의 보호자.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불포화지 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비타민 E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4. 비타민 K 혈액응고의 마스터. 비타민 K는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을 멈춰주는 혈액응고에 필수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뼈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이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비타민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용성 비타민인 B군과 C는 언제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비타민 C는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몸에서 다 흡수하지 못해요. 하루 500mg 이상은 소변으로 그냥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에서 3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D, K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돼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성인 기준으로 주요 비타민들의 권장량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A 남성 90 마이크로그램, 여성 70 마이크로그램, 상한선 300 마이크로그램. 비타민 C 남성 90mg, 여성 75mg, 상한선 2000mg. 비타민 D 15 마이크로그램, 상한선 100 마이크로그램. 비타민 E 15mg, 상한선 1000mg. 이 수치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천연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천연이든 합성이든 구별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흡수율과 순도예요. 예를 들어 엽산의 경우 오히려 합성 엽산이 천연 엽산보다 흡수율이 2배 높아요. 그래서 임산부용 영양제에는 합성 엽산을 사용하죠. 추가로 비타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비타민 A 당근, 시금치, 고구마. 비타민 C 키위, 딸기, 브로콜리. 비타민 D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 비타민 E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비타민을 복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끼리도 상호작용이 있어요. 철분과 비타민 C는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칼슘과 철분은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임산부나 수유부, 만성질환자는 전문의와 상담 후 드세요. 특히 혈액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와 E 섭취에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비타민 부족을 의심해보세요. 잦은 감기, 상처 회복 지연은 비타민 C 부족. 야맹증, 안구 건조는 비타민 A 부족. 만성 피로, 우울감은 비타민 D나 B군 부족. 잇몸 출혈은 비타민 C나 K 부족.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타민의 종류부터 각 비타민의 효능까지 여러분의 비타민 섭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오늘도 건강한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면책 조항.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정 건강 문제나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